한때는 전국의 유명 관광지를 제치고 국내 여행지 방문객 수 2위까지 올랐던 곳. 군산 선유도입니다. 섬과 육지를 잇는 대교가 놓이면서 사람들의 발길은 한층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관광객이 밀려오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섬을 떠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거의 섬에는 지금 초등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학생을 전학을 시켜서 군산에다 거의 댕깁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없고 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초등학교 여기에 댕겼고, 그래서 작년에 그게 폐기가 전부 됐어요. 섬 한가운데 7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초등학교. 무지개색 외벽은 빛이 바랬고 주인 잃은 공간 곳곳에 정막만 고여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휴교에 들어간 지 1년. 결국 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바로 옆 중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선생님 6명이 단 한 명의 제자를 위해 수업을 이어왔지만 올해 마지막 학생이 졸업장을 받으면 이 섬에서 학교의 역사는 멈추게 됩니다. 섬에서 그랬지만 중학교라도 아이들이 좀 친구들이 있는 데서 보내야지 않겠냐. 근데 저는 부모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런 정서적인 면이나 생각할 수 있지만 중학교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겨버린 마을. 지역 주민들도 이별에 익숙해진 듯 이제는 담담합니다. 교육청이도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돼가지고 거의 다 이게 적자라는 거예요. 한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선생들이나 교장이나 교감이나 영양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한 명 때문에 비용, 뭐 봉급이나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학교가 사라지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재난이 아니었습니다. 황령인구 하강곡선은 이미 50년 전부터 가파르게 기울었고 모든 국가기관은 엇비슷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책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결국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를 제한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먼 거리 통학이 불가피해진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학교 통폐합 정책이 마지막으로 발표된 건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정책은 멈춰섰습니다. 학교를 지켜야 마을을 지킬 수 있다는 명분,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침묵 속에서 결단은 늘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 학교의 운명은 객관적 수치나 교육 여건보다 지역 교육감의 정무적 판단에 좌우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도 통폐합을 추진하자는 조례와 작은 학교를 살리자는 상반된 조례가 충돌하는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분교장뿐만 아니라 본교가 통폐합되는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제 학교가 통폐합될 상황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주민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통폐합하지 않고 버텨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적어도 면 단위엔 학교 하나는 남겨야 한다는 일면일교의 원칙. 지역 소멸을 막는다는 최소 방어선이었지만 이 성벽 안에서 아이들의 세계는 점점 좁아졌고 도시와의 격차는 돌이키기 힘든 깊이로 패였습니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읍면 지역 초등학생들의 교우관계 점수는 물론 수리와 언어 역량 역시 도시 학생들과 빠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학교 규모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제 시골 학교 발령 받았을 때 처음 아이들한테 내줬던 숙제가 이제 손톱 깎기, 머리 감기, 뭐 양치하기 이런 거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케어부터 시작해서
이미 현실은 원칙을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3,500개 읍면동 가운데 283곳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중학교가 없는 읍면동은 3곳 중 1곳에 달합니다. 현장의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를 남길 것인가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학교가 필요한가란 본질을 묻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교육이 제일 최선에 두고 논의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실 한 학급에 1명 이렇게 살지만 어차피 사회로 나가야 하거든요. 그 아이는. 그러면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가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적응할 수 있나? 이런 좀 경쟁력을 갖추고 살아남을 수 있나? 나름의 답을 찾아 이미 행동에 나선 지역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전북 부안의 하서초등학교. 3년 전 인근 3개의 작은 학교를 하나로 합치면서 전교생이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늘 혼자였던 세찬이도 이제는 또래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이랑 눈을 마주치면서 상황극을 인물 한 2명씩 맡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뭐 수업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 역시 달라진 학교를 몸으로 느낍니다. EBS가 통폐합 학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학생 11명 가운데 10명은 통합 이후 토론과 체육활동 등 수업이 훨씬 다채로워졌다고 답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어울림이란 가장 큰 수업이 비로소 시작된 건데 교사들 역시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합니다. 물론 폐교되는 작은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있겠지만 통폐합을 하고 났더니 시설면이나 환경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물론 모든 통합이 정답은 아닙니다. 통합거리와 지역 여건, 무엇보다 아이들의 삶을 중심에 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른다는 겁니다. 2035년 학생 수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는 지금보다 2배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점점 더 많은 학교가 사라질 것인가, 바뀔 것인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보고 아이들이 지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어른들의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 학교를 살리거나 혹은 이 학교를 통폐합시키려고 하는가, 이 문제를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마을의 지도를 지키기 위해 아이들의 세계를 외면해온 건 아니었는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미래를 그릴 방법은 없는 건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이 학교는 과연 누구를 위한 곳입니까?